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영화 봤어요? 신세계? 그게 좋은 겁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막 뭘 보거나 그럴 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기가 다음 주 태어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윈터스쿨 기간이 너무 빠르게 겹쳐 있다 보니까 너무 출강을 많이 해서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숫자 같은 거 누락하면 여러분 말해주세요. 알겠죠? 잘 안 보여요. 여기 강단에 쓰면 저 뭐 빠졌는데 선생님이 해줘요. 알겠죠? 요즘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름은 아직 안 지었고요. 태명이 둥둥입니다. 둥둥이. 둥둥아 이러면서 그냥 맨날 부르고 그래요. 이름은 아직 안 지고 이름은 이제 태어난 시간대랑 뭐 보고 해야 된다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빠가 되네. 어때요? 고맙습니다. 결혼 12월이요. 원래는 결혼식이랑 모든 날짜를 올 초에 다 우리가 지정하고 결혼 준비를 마쳤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애기가 금방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예식장이나 모든 걸 다 예약해 놓고 중간에 아기가 생겨서 조금 시간대가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띠죠? 여러분들 황금돼지 띠죠? 낚인 붉은 돼지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이제 뭐 재수생들은 이제 여러분들 외출이 불과 얼마 안 남았고 재학생들은 이제 여기가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만 잘 버텨서 여러분들도 좀 여기서 바라던 바를 좀 이루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여기저기 지점 돌면서 애들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보면 이 책값이 28,000원 돼 있잖아. 되게 혹자는 되게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책의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0 몇 페이지나 거의. 책의 원가가 보통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나옵니다. 풀 컬러에다가 표지가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그래서 약간 얇은 비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요. 근데 매가에서 한 20% 떼가요. 그러니까 책값의 20% 정도. 그럼 너네가 생각하기엔 남는 게 별로 없겠지.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여러분한테 환원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그냥 종강하는 의미에서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다음 주는 아마 보통 고3 애들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오늘도 뭐 연휴라서 이제 안 내려온 학생도 있고 확통을 사실 좀 마스터한 학생들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게 처음 배우는 학생, 이제 두 번째 배우는 학생, 한 번은 배웠지만 까먹은 학생,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스탠다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기출하고 평가원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요 다 마무리 할 텐데 아마 다음 주로 종강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맞춰서 진도가 끝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복습할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도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4-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봐봐. 얘가 정신이 없는 애야. 집 비밀번호를 까먹었대.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인 1023 10월 23일이죠. 혹시 내 생일이 10월 23일 있어요? 없네요. 뒤에 두 자리를 까먹었대요. 그래서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입력을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5, 6, 7, 8, 9에 서로 다른 숫자를 이렇게 입력할 전체 경우의 수 뭐예요? 5P 2가 되겠죠. 그럼 5를 시작으로 뭐야? 내려오면서 두 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5, 4, 20 해서 총 몇 가지?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근데 이렇게 된 거야. 띠띠띠띠띠띠 하고 실패했어. 그러면 그때 소요 시간이 몇 초래? 10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는 시간이 10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성공하면 몇 초? 10초.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면 몇 초? 20초.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면 30초. 그래서 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소요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10초가 될 수도 있어요. 20초가 될 수도 있어요. 30초가 될 수도 있고, 자, 총 가서 총 경우의 수 몇 개예요? 20개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 눌려보고 마지막 숫자 하나만 남았어. 그럼 몇 초가 소요될까? 200초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px 스몰 x 해서 자, 확률을 구해보자. 한 번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 20개 중에서 뭐야? 한 번 되겠지. 자, 근데 두 번째 성공한다면 20개 중에서 하나는 빗나가 19개가 될 거야. 자, 이미 누른 번호는 필요가 없겠지. 그럼 남은 19개 중에서 몇 개? 한 번에 되겠지. 계산하면 또 뭐가 돼버려? 20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계산하면 얘도 20분의 1, 얘도 20분의 1 해서 전체 확률의 합이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봐. 여기는 20분의 19, 19분의 18, 18분의 1 이렇게 곱하면 결국 20분의 1 되잖아.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평균 EX는 어떻게 돼요? 20분의 1에다가 뭘 더하면 돼요? 10부터 어디까지? 200까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계산하면은 105가 나옵니다. 그럼 105초죠. 105초. 그럼 얘를 분으로 환산하면 뭐예요? 1분 45초. 정답 3번 하시면 돼요. 됐죠? You got it?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넵. 네. 맞아요. 스프레이 뿌리고 드라이기로 말려요. 엄청난 정성이지 않나요? 그만큼 부지런하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원 출근을 제가 제일 일찍 합니다. 그 보통 여기 서희치관하고 남자 계속 여자 계속 가면은 제가 거의 제일 일찍 와요. 보통 6시 반, 빠를 땐 6시 이렇게 오거든요. 선생님 사람 많나요? 맞아요. 와서 이제 저도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사세요. 사실 봐봐. 나는요, 사실 내 전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강사로서 좀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 강사 세계가 되게 잘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뭐 인간 강사들부터 시작해서 맞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겠죠? 남들보다 좀 더 정성스럽게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겠죠. 걔들보다 좀 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걔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아무리 기르스도 못 이기겠다, 못 이길 것 같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 얘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이상의 노력을 해야겠죠. 무전 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 흔히 말하는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게 큰 영향은 없어요. 알겠죠? 요것만 하고 좀 이야기할까요? 내가 어저께 그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긍정인이 있고 부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밖에 없다고 치자. 긍정이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목이라도 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부정이는 물이 이거밖에 없어. 나 목말라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긍정인과 부정인을 넘어서는 초긍정인,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 더 넘어서는 원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내가 마침내 목이 참 마른 참에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싶지는 않은데 적당히 마시고 싶은데 그 적당한 양이 있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게 되게 초긍정적인 원형적 사고를 한대요. 수능은 사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수험생활은. 알겠죠? 아마 걔가 실력도 있지만 그 아이돌로 탑티어로서 잘한다는 이 의미는 그만큼의 그 초긍정 마인드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횟수, 개수, 명수, 번수 등장합니다. 12회. 그럼 얘는 이항 분포예요.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총 횟수는 12회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사건의 확률 P를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답니다. 각각의 나누는 A, B 주사위에 대해서 나오는 눈의 수가 mn인데 m제곱, n제곱이 25이해가 된대. m이 1일 때는요. n은 뭐야? 1부터 4까지 다 돼요. m이 2가 되면요. n은 1부터 4까지 또 다 됩니다. m이 3이면 n은 또 1부터 4까지 다 됩니다. 자, m이 4라면 n은 뭐야? 1부터 3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야지 25 이하가 될 수 있잖아요. m이 5면 안 되죠. 전체 경우가 몇 개예요? 36분의 경우의 수 몇 개? 15개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분의 5가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 값이 뭐야? 12분의 5가 됩니다. 됐죠? 자, 분산 V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되겠지. 어떻게 돼? Vx 하면 N, 그렇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뭐야? 1-P, 그렇죠? 계산하면 12분의 35죠. 그래서 아래 위로 더하라. 정답은 47. 심플하죠? 근데 이거는 과거의 가형, 나형 시절의 문제예요. 가형, 나형 시절은 몇 번부터 주관식이 등장하냐면 22번부터입니다. 그 22번 중에서의 이후에서의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뭐 딴 건 아니고요.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5-1번 지금 풀어보세요. 얘도 함정에 낚이는 애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자, 5-1번 지금 해보세요. Let's go. 낚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쉬워요. 뭐 한 거야? A가 얻는 점수의 평균과 B가 얻는 점수의 평균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기대값 차, 평균과 평균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점수가 의미가 없는 게 1점을 얻고 1점을 뭐 잃는다. 사실 그냥 뭐 하면 돼요? 점수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냥 그 횟수에 대한 상황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1점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기는 횟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A가 이기는 횟수의 평균, B가 이기는 횟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겁니다. 시행 횟수에서 전체 몇 번의 시행 횟수? 15번의 시행 횟수에서 A가 이기는 횟수, B가 이기는 횟수. 알겠죠? 걔들의 각각의 평균을 구하세요.
계산은 되게 쉬워요. 근데 낚시질에 낚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 했어야 돼요, 사실. 봐봐. 차이가 뭐가 될 수 있어? 1이 될 수 있죠. 그러면 1, 2, 2, 3. 그래서 어떻게 돼요? 5, 6. 그래서 5가지에다가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뭐? 2 하면 됩니다. 또 차이가 2가 될 수도 있죠. 1, 3, 2, 4, 4, 6. 네 가지인데 왼쪽 오른쪽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2 하면 됩니다. 자, 이러고 틀려요. 아쉽게도. 하나 더 있죠. 차이가 3보다 작다는 것은 차이가 뭐야? 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카운팅하지 않아서 틀립니다. 둘 다 1, 1 되거나 2, 2 되거나 쭉 가서 6, 6 되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전체 경우가 뭐야? 24가지. 그래서 확률 P는 뭐예요? 36분의 뭐야? 24. 즉 3분의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항분포 A라는 대상에 대한 이항분포는 뭐야? 전체 횟수 몇 중에? 15 중에서 A가 이길 확률 얼마? 3분의 2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B의 이항분포는 전체 횟수 15번 중에서 A가 3분의 2가 이길 확률이라면 B는 얼마? 3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평균 곱하면 얘는 15니까 어떻게 돼요? 두 평균의 차이는 5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자, 대표 문제 6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야, 이 문제 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3초 컷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10분의 9가 나오는 숫자는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그쵸? 물론 기출문제긴 한데 이게 과거에 있죠. 이명박 시절에는 어떤 줄 알아요? 수능의 트렌드가? 명박이 형 때는 전체 30문제 중에서 3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쉬웠어요. 어떤 난이도냐면 요즘 9번, 10번 난이도 있죠. 그래가지고 21, 29, 32 킬로입니다.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40분 안에 끝나요. 그럼 나머지 60분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킬러에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2018, 17, 16 이때의 그 킬러의 문항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핫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나왔던 4점짜리 중에서 하나예요, 이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찍어서 나올 상황이 아닌 게 29, 30은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찍는다 해봤자 21번만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1등 커트라인이 92예요. 알겠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된다는 소리죠. 96이 1컷이었던 적도 있죠. 2008년, 그러니까 2008학년도 수능에.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죠? 간단합니다. MP에서 평균이 얼마? 1. MP에 1-P에서 뭐야? 분산이 뭐? 10분의 9. 쉽네. 여기가 뭐야? 1이잖아. 그럼 P는 10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N은 뭐예요? 10이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PX가 2 이하다라는 것은 0과 1일 때죠. 그럼 NC 0에 자 10분의 1의 0제곱이죠. 그럼 10C 0에 0제곱에 10분의 9의 몇 제곱? 10제곱. 얘가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는 10C 1. 10분의 1의 1. 10분의 9의 9제곱.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야? P의 X가 2보다 작은 상황이죠. 야, 말했잖아. 이거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은 이런 상황은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안 좋아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푸시는데 요거 의미 뭐예요? 요거 기억해봐. 요거 뭐예요? FR의 지금 확률이죠. NCR의 2분의 1의 10제곱. 맞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했다. 그럼 얘는 뭐지? 제평이지, 제평.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Vx가 뭐예요? 제평에서 뭘 빼요? 평제를 빼는 상황이라면 맞죠? 자, 여기는 2x 제곱 제평을 구하려면 뭐 하면 돼? 분산 Vx다가 뭐 더하면 돼요?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NPQ 하면 되고 얘는 NP의 제곱하면 되겠지. 맞지? N은 몇이에요? N은 여기 10이죠. P는 얼마요? 2분의 1이죠. 됐어요? 넘어간다잉.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프린트로 한번 봐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런 다음에 문제 풀고 오늘 시간 되면 정규 분포까지 좀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오케이. 자, 요 연속 확률 분포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사실 조건부 확률까지는 내용적 이론이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 원리가 잘 안 드러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 프린트를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해설은 여러분들이 받았죠? 두 번째 해설은 미리 풀 사람은 풀어보던가 풀고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세요. 여기가 본교재 해설이죠. 원래 예쁘게 중철 인쇄 해줄려 했는데 마탱이 갔다니까 인쇄기가. 자,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 연계가 된 게 있어요. 단순히 이 함수가 보통 1차 함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규 분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 함수 그래프가 연계됐을 때랑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는 정규 분포와 그래프 연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연속인 거예요. 확률 변수가 연속이다는 말은 이 변수가 구간으로 출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구간이라 하면 이런 거죠. 뭐 P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P에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범위를 다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용어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아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 함수, 즉 변수의 확률에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로 했죠. 근데 얘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말했죠? 번역상에 있어서 문제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자, 뭐 중요한 거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또는 평가원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뭐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프 상으로 우리가 연속인 그래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속하는 확률 분포,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인데 거기에 따른 함수라 했기 때문에 이 fx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됐나요? 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특정한 점을 찍어서 이게 함수 값이 바로 그때의 확률이 돼요. 그럼 여기를 뭐 P라 하면 여기 R이라 할까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이 PR이 되는 거야. 변수 X가 R이 될 때. 알겠죠?
그러면 결국 각각의 확률의 합은 누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확률의 합이 무엇이야? 1인데 너네 수투에서 원래는 정적분의 정의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정의는 그거예요.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은 아마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과 학생이 우리 확통하는 애들이 급수라는 파트를 안 배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적분에 대한 원리는 넓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수투를 접하게 돼요. 자, 무수히 많은 선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이 변수에 따른 함수값, 즉 확률들을 더했을 때 확률의 합은 무엇이야?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 범위 뭐야? A, B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 범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의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는 뭘까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알겠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함수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돈을 잃을 확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없잖아. 그쵸? 됐나?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전체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 1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어떻게 돼요?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때요? 넓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상황이 오는데 적분을 하죠, 원래라면. 근데 얘들 잘 들어. 이 확률 밀도 함수와 관련된 문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 나누기. 자, 뭔 소리냐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적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값 대입해서 and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무슨 소리냐? 이런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합동인 면적, 개수로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에 대한지 지금 보도록 할게요. 봐봐. fx는 kx 돼 있고요. 어때요? 직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어때요? 2분의 1부터 1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확률을 구하랍니다. 0부터 1까지.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죠. 여기는 뭐지? k가 됩니다. y는 kx니까. 여기 둘러싸인 면적은 뭐가 돼요? 1이지. 그래서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한 게 얼마? 1. 그런 다음에 k는 얼마? 2죠. 맞아.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게 전체 넓이 1. 그럼 k는 2. 그러면 k는 2x. 그러면 2분의 1 넣으면 1. 1 넣으면 2.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 사다리꼴로 이제 계산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고 얘는 1을 했을 때 전체를 어때요? 합동인 도형으로 이렇게 쪼개버려. 그럼 전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2분의 1과 1 사이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지. 정답은 그냥 뭐야? 4분의 3 하고 끝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직선과 연계된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을 계산한다 하면 물론 복잡한 도형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다 하면 칸 나누어서 칸의 개수로서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풉시다. 문풀. 자, 여기 7-1번 한번 보실게요. 자, 7-1번 한번 펴주세요. 7-1번.
우리 교재 페이지는 197페이지입니다. 지어도 되죠? 오늘 하루도 가긴 가네요. 오늘 휴강 많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내일이 좀 있어요? 나는 휴강이 없지. 불굴의 앞바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봐봐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0과 2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하래. 자,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나눴지. 여기가 2가 되고 3이 돼. 여기가 기울기가 1분의 a인데 얘는 뭐야? 3분의 a, 3a니까 어때?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칸 나누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되셨죠? 그럼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서 0부터 2까지는 하나, 두 개지. 정답 얼마? 10분의 2 끝.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되셨나요? 자, 7번을 한번 볼게요. 되셨어? 근데 이게 3점짜리로만 정말 눈에 꼽듯 한번 나오고요. 실제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살짝 귀찮은 계산이 있어요. 잘 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0과 1일 때가 a입니다. p에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 사이야. 자, 그게 PA라 한대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여기는 0과 1 사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쪼개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얼마야? 4분의 1이죠. 설마 뭐 넓이 계산하고 그런 애도 없겠지. 이렇게 해도 돼.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도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봐봐. PB는 뭐예요? PB는 0과 어때요? 0.5부터 A까지랍니다. P에 0.5부터 어때요? X가 A까지래. 그게 PB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A가 뭐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됐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A는 이쯤 있다고 칠게. 그럼 0.5는 어디서 붙어 있죠? 여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해서 A랑 겹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할게 내가. 이렇게 체크했을 때 요 빨간 부분이 뭐예요? PA입니다. PA. 알겠죠? 여기는 이 부분이 PA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대충 이쯤 있다 했을 때 0.5부터 A 중에서 어디? 0.5부터 어디까지가? 1까지 여기 겹치는 요 부분이 뭐야? 뭐가 돼요?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이 PA교 B야. 됐나? 자, 센스쟁이들은 가를 겁니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쏴 하고 여기 또 쏴 잘라. 1이니까 0.5니까 한 번 더 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 자르고 맞죠? 자르고 자른 다음에 잘라버려. 이렇게 총 몇 개예요? 16개죠 16개 중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네. 맞아요? 자, PA교 B는 전체의 면적 16개 중에 몇 개? 3개가 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서로 독립이라 했습니다. A, B가 독립이다. 어떤 관계가 있죠? 저번 주에 했죠? PA와 PB의 곱이 뭐다? PB
A 교 B야. 그러면 PA는 얼마? 4분의 1. PA 교 B는 얼마? 16분의 3. 그럼 자동으로 PB가 누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16칸을 보면 이게 16분의 누구예요? 12칸이 돼야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0.5부터 A까지에 12칸 되는데 1칸, 2칸, 3칸, 4칸, 다 7, 8, 9, 10, 11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11칸밖에 안 돼. 그러면 12칸 되려면 얘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놈의 위치는 대략 얘를 좀 삐져나간 요런 식으로 될 거다 그 말이야. 됐나?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한번 좀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얼마였지? 4분의 3.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4분의 3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됐어요? 여기는 뭐였죠? 16분의 1이었죠. 그러면 이 남은 부분에 대한 이놈이 어느 만큼 돼야 돼요? 이 남은 부분. 얘가 어떻게 돼요? 16분의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0.5부터 A까지가 얼마였죠? 4분의 3이에요. 지금 16분의 10이야. 요거 한 칸이 16분의 1이라 했잖아. 그러면 0부터 A까지에 대한 확률은 16분의 13이에요. 그러면 남은 A인 여기 A부터 3까지의 여기는 이 보라색 넓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16분의 3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요. 밑변의 길이는 뭐예요? 여기가 3-A가 되죠. 맞죠?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무엇이 돼요? 2분의 1에 3-A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면적이 누가 되면 돼? 16분의 3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에다가 3-A에다가 높이는 2분의 1에 3-A. 그래서 그 결과는 얼마? 16분의 3이야. 그래서 우리는 3-A를 제곱했을 때 4분의 3이야. 자, 3이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3-A 하면 얼마?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최종 A는 뭐예요? 3-2분의 루트 3.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지저분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칸 나누기 하는지 알겠죠? 이거 귀찮은 계산하게 되면 답이 없어. 알겠죠? A가 여기 찍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칸 나누기 했을 때 얘들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야, 니들 이거 해봐. 7-2번.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마지막 문제 7-2번. 조금 지저분한 계산인데 한번 해봐요. Let's get it. 풀어보세요. 얘는 칸 나누기 안 되죠.
이유는 칸 나누기 하려면 여러분들 닮음이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닮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칸 나누기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하는 상황?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상황이야? 그냥 계산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근데 고3 수업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어떤 학생들은 수원, 수투, 확통까지 다 같이 하는 애도 있죠. 아마 제가 수원이 B고 수투가 C고 확통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랑 3번 다 보는 학생들은 아마 제가 엄청 질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잘생기고 젊은 선생님 있으면 좀 좋은데 맞죠? 이런 저라서 죄송합니다. 아재지만 부탁해요. 응? 그래도 아재지만 좀 귀여운 아재잖아요. 머리에 삼각김밥 하나 딱 달고. 자, 뭐 계산에 대한 구조는 다들 확인을 했다면 문제 풀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봐요. 여기를 제가 지정을 할게요. 알파, 베타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알파와 베타의 합은 뭐예요? 확률의 합 1이 되겠죠.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 B보다 크거나 같은 베타, B보다 작거나 같은 알파인데 알파에서 베타 뺀 게 4분의 1이라 돼 있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한 게 4분의 1이야. 그럼 두 개 더한 다음에 계산하면 알파는 8분의 5고요. 그 다음 베타는 8분의 3이 됩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루트 5를 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2분의 1이라 했는데 봐봐, 8분의 5는 뭐야? 2분의 1이 넘죠? 그럼 루트 5가 대략 어디에? 요쯤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뭐가 돼요? y는 b분의 cx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높이는 무엇이 돼요? b분의 c 루트 5가 됩니다. 자, 요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루트 5, 높이는 b분의 c 루트 5, 한 게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5c가 되죠? 누가? b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확률을 우리가 볼 텐데 전체 확률 계산할 때 어떻게 되지? 밑변이 뭐예요? A. 높이는 얼마? C죠. 이 전체 확률. 이 전체 확률이 1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1이죠, 1. 맞아요? 그래서 AC는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알파라는 놈을 우리가 알죠. 알파는 뭐예요? 2분의 1 BC가 됩니다. 그쵸? 알파는 2분의 1 밑변은 B이고 높이는 C가 되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뭐야? 5C 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C 제곱이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C가 2분의 1 하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B는 무엇이야? 2분의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C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A는 누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다 더하면 되겠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였냐? 우리가 이제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되죠? 다시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이론 프린트로 가셔서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뭐니 하시면 정규 분포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normal의 n자를 따서 가져옵니다. 알겠죠? 자, normal의 n자를 따서 표현을 할 때는 n 해놓고 어때요? x라는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표현을 하면 x라는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때의 평균은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정규 분포는 무엇일까요? 하면 정규 분포는 정해진 확률 분포와 관련된 함수, 즉 우리가 정규화해 놓은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 분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리서치나 데이터를 조사할 때 어때요? 각각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키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의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맞죠? 또는 그 해의 지출 뭐 각각의 데이터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표준화된 뭔가에 딱 박아서 얘들의 분포도를 알고 싶단 말이야. 알겠지? 보통 우리가 이 확률 분포라는 게 어때요? 생각을 해봐봐. 순서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딱 나열했을 때 1등 언저리 몇 명 있고 가운데는 내가 되게 많고 꼴등 언저리 몇 명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필요하다고. 그 틀이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즉 정해진 정규화된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어때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대입해서 나타낸 어때요? 정규 분포를 의미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면 요 식을 외울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요게 이 E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연상수 E에서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지. 너네들 합성함수의 성질을 알아요? y는 f에 gx 이렇게 합성이 됐다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애가 어떤 x는 a 축대칭 하면 전체 함수도 정의역이 축대칭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요 전체 함수도 x는 a에 대해서 하고 있어? 축대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지수에 이렇게 합성이 되거든. 지수에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2차 함수. x는 m에 대해서 하고 있죠? 축 대칭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x는 m에 대해서 축 대칭하니까 얘도 x는 m에 대해서 전체 함수는 축 대칭하는 상황이 돼요. 자, 또한 여러분들 배운 걸로 보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붙었지. 맞죠? 어떤 숫자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때? 무한대로 가면 0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2차 함수기 때문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 표준 편차가 분모에 있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값은 커지겠지. 분모에 있으니까. 근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반영이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이걸 의미해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정해진 데이터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러셀 기숙학원에 있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뭐 이번 일요일 날 쳤었던 모의고사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일요일 모의고사 쳤어요? 잘 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문제가 함수던데. 맞죠? FA, FB, FC가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하고 나와 있더만. 그 중복조합에서 좀 많이 다룬 문제 같던데. 네, 확통 마지막 문제. 남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왜 F3, F4, F5가 최대가 돼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길래. 아니 그때 나온 게 뭐였냐면 F의 1이 F의 2가 되고 F의 3이 되고 F의 4가 되고 F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FA, FB, 뭐 FC 이렇게 돼서 이놈의 최대는 뭐야? 뭐 2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 요놈의 합이 20인가? 요놈의 합의 최대값이 2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학생이 질문한 건 뭐냐면 왜 ABC가 3, 4, 5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님들 요렇게 최대가 되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요렇게는 더 최대가 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들이 요 합의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A, B, C가 3, 4,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됐죠? 그렇게 하고 계산하면 답 나와요. 그냥. 됐나요? 경우의 수가 막 케이스가 여러 개가 아니라 A, B, C는 그냥 3, 4, 5입니다. 그럼 세 개 합이 어떻게 돼요? 20이 되는 경우는 뭐 있죠? 거기가 6, 7, 8까지 있었나?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6, 6, 8이 되거나 뭐 7, 7, 6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여러분들 확인해 가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케이스 분류.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결국에 어떤 상황이 되냐. 여기에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어때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딱 적용을 시켜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모양이 종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어디에 대칭한다 했죠? 평균 M에 대해서 대칭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나 했죠. 결국은 뭐냐면 M이 커지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M이 작아지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M이 커지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M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됐죠? 각각이 어떻게 돼요? 여기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각각 함수 값들은 전부 다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대해서 봐봐. 얘는 고정이라 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m일 때 뭐야?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최대값은 여기 m을 집어넣었을 때 값인데 얘는 의미 없어요. 그냥 함수의 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은 뭐죠? 확률이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평균일 때야. 그만 기억하면 돼. 이거는 무시 때려. 최대값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모양을 결정하냐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가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고정값이야. 2도 고정, 파이도 고정, 다 고정값이야. 시그마가 요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시그마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전체 크기는 커진다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규 분포 곡선의 폭은 좁아지고요. 높이는 높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상황이 돼? 반대가 되겠지. 폭은 뭐야?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져서 시그마가 커지면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시그마가 작아지면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높게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다 그리면 돼요. 그리라고 여기 딱 그려줬잖아.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작아지면 폭은 좁아지고 높이는 높아지고요. 시그마 값이 커지면 폭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집니다. 알겠죠? 여기가 시그마 상황이라 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르다. 요 놈의 말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평가원에 나왔던 그 용어예요, 용어. 자, 고르다라는 의미는 애들이 이제 고르다라는 말을 야, 뭐 배열이 고르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자, 여러분들이 신년 운세를 보러 무당집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무당이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혼내면서 저 신년 운세 좀 보러 왔는데 알았어 하고 쌀을 딱 집어요. 탁 던졌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쌀알이 규칙성 있게 이런 식으로 탁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한쪽을 보니까 막 쌀알이 어때요?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어요. 자, 둘 중 하나 고르다라고 하면 뭘 고르다라고 할까요? 보통 이런 상황을 고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규칙성이 있게 보이니까. 고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여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간격이 고르네? 그게 아니라 간격이 되게 초밀초밀하다 그 말이야. 그럼 고르다라는 것은 얘인 거야. 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르다라는 의미는 평균에 되게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굉장히 고른 분포를 고르세요 하면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중에서 뭐가 될까요?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르다의 의미는 평균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즉 안정성이 높은 분포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종합을 하자면 이겁니다. 평균이 커지면 대칭축인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작아지면 왼쪽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시그마, 즉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져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폭은 좁아지고 높이는 높아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제가. 됐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준 정규 분포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고요. 옛날에 가영, 나영 시절에 나왔던 기역,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입니다. 그냥 연습 삼아서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사실 옛날 모의고사 되게 낭만이 있는 모의고사였어요. 요즘같이 기계적으로 풀게 하는 모의고사는 사실 낭만이 없어요. 그래서 막 대치동 강사들이 다 문항 개발하고 뭐 그런다고 뭐 그러는데 사실 옛날 문제가 좀 더 감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 B고등학교와 A고등학교를 보면 봐봐, 평균은 똑같지. A랑 B랑. A고등학교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B고등학교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봤을 때 어때요? 첫 번째, 상위권은 이쪽에 있어. 평균 점수로부터 멀리 떨어지 여기 상위권이지. 상위권이 빨간색이 많아, 파란색이 많아? 빨간색이 많잖아. 그러면 상위권이 더 많이 있는 거야. 빨간색이. 그러면 A 고등학교의 우수한 성적 학생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가 더 많이 있다. 맞잖아. 상위권이 A가 더 많은데 이만큼이나 더 많잖아. 이 차이만큼이나. 이해됐어요?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하면 맞습니다. 니은 평균은 똑같지. 평균적으로 이라 했잖아. 야, 평균이 같은데 뭐가 우수해? 똑같지 뭐. 니은은 틀렸어. 평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C와 B를 보면은 B가 좀 더 솟구쳐 있죠. 더 고르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B죠. 그래서 B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고른 편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정답은 기억 디귿 가다! 대학을 가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계산 문제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쉬었다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순 계산 문제들을 하나하나 연습할게요. 자, 이번에 최근에 나온 평가원 문제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좀만 쉬었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